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남북 관광에서 한반도 관광, 세 번째 파트로 북한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옛날부터 관광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지만 우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선전선동을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 간에 혹은 어떤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비동맹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의 타락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외부의 생각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부터는 북한도 관광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특히 접경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경제난과 대정세 변화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광회사도 만들게 되고 유엔의 세계 관광 기구에도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1988년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북한도 음, 관광 사업에 열을 올렸고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유치함으로써 북한이 더욱 관광에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은 북한이 최초의 경제 특구인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경제무역지대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기업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이 투자지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로 관광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카지노 호텔도 개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는 북한이 일부에서는 핵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리고 개혁 개방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 제한적이었지만 적어도 북한이 관광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20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는 남북 관광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남북 관광을 시작한 이 시기에는 또 북한이 아리랑 축전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는데요. 보통 4월이 북한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행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관광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경제협력법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북남경제협력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관광이 확장하다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크게 확대시켜 놓고 발전시켜 놓은 이 관광 시장에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2018년에 관광객이 사망하시고 난 바로 다음엔 2009년이 북중 간의 수교한 60주년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으로 북중 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북한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2010년부터인데요. 중국인들이 이제는 단체 관광으로 북한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북한의 관광이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 관광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1980년대, 그때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을 관광하는 것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다 중국 외의 그 주변들을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변경 관광입니다. 그 중심부가 아닌 그 외부의 다른 변경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경 관광이 시작이 됐고 2000년대가 되면 이제 단체 관광들이 들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북핵 사건도 있었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러 왔다가 문제가 된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사스라든지 전염병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중 간의 관광은 이 시기에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남북 관광이 성장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 이제 단체 관광이 시작되면서부터 중국에서는 전세기라든지 전용 철도라든지 버스, 심지어 자가용과 자전거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관광을 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간편한 절차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 상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북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북한의 관광 지형입니다. 전체 북한에서 크게 관광 시장을 나눴을 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부와 북부와 동부가 있는데요. 서부는 평양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핵심 관광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한을 한 번만 간다면 아마 다 이곳을 가고 싶어 하실지 모릅니다. 가장 수요가 많고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서구권에서 북한을 오시게 되면 가장 이제 많이 방문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은 원산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자연자원과 휴양소가 많고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유들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려고 하는 수요와 또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는 북한 측의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관광이 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주요 타겟은 중국인입니다. 그럼 이 관광지들은 대체 어떻게 가는 걸까요?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철도로도 주요 관광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H자로 중국 신의주를 통해서 평양, 그리고 원산과 나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만포로 가는 것과 이제 향산으로 가는 도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보시게 되면 원래 평양에는 순안국제공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이 관광객 근처의 공항들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군용으로 쓰던 공간들이 이제 민용 공간으로 열리게 돼서 원산의 갈마공항, 백두산의 삼지연 비행장, 그리고 칠보산 근처에 있는 어랑 비행장. 현재는 이 네 개의 공항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항만은 사실 애초에 금강산 관광이 배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에도 많은 항만들이 있습니다. 외국 배들이 드나드는 항만은 9개가 있고 그 외에도 주요 연안항들이 20개, 총 어항까지 생각하면 한 200여 개가 넘는 거의 300여 개에 가까운 어항과 포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때는 특히 관광이 개발이 많이 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2013년부터 기존의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큰 규모의 경제 특구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아주 소규모의 작은 경제 특구들, 이제 경제 개발구라고 부르는 곳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을 만들면서 함께 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의 관광지구를 많이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북한의 관광 개발 전략이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직접 현지 지도를 많이 가고 있는 관광이 많이 발전된 곳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산의 갈마지구, 그리고 백두산 근처에 있는 삼지연지구, 그리고 양덕에 있는 온천지구,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산지구는 아까 북한 남북관광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 금강산 개발을 하려고 할 때 포함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해안 도시는 이렇게 발전시켜라라는 모범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삼지연지구는 무봉국제관광특구라고 하는 백두산과 관련된 관광특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산이 있다면 산간도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본보기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양도구는 신평관광개발구와 가까운 곳인데요. 이곳은 뭐 완전히 평야라기보다는 산이 있어서 스키장도 있는 곳인데 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산림집도 짓고 스키장도 있고 온천 휴양소도 있고 해서 그 마을 자체를 북한 주민들에게 휴양소로 오픈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좀 보시면요. 지금 저 스키장과 이 빨간 지붕이 있는 게 바로 양덕이 있는 온천입니다. 온천 내부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아래 이 도시,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이 산간 도시는 바로 삼지연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정말 스위스가 연상되시지 않나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뭐 중국이나 스위스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산간 도시의 모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때 관광 정책의 큰 특징들을 보시면 일단은 좀 큰 단위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인데요. 단기적으로 작게 개발했던 것과 달리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구를 세분화해서 그 지구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지정한 경제개발과 중에 관광에 특화된 곳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일부 파트너들을 다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같은 경우는 한국, 우봉국제관광특구는 허룸, 온성섬은 투먼, 청수는 단둥. 그래서 특정 국가라든지 지역 도시를 파트너로 삼고 관광지대를 국제화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원산과 삼지역 양덕에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거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화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체가 그리고 북한의 정책적으로 관광을 주요 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키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통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각 도의 사범대학에 관광학부를 만들어서 관광 가이드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관광 가이드를 길러내는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그런 인력 투자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광은 사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북 관광을 넘어서 한반도 관광을 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반도 관광은 한국 관광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광도 발전을 할 때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 관광은 사실 남북 관광이 재개되게 되면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과 평양과 묘항산과 원산 백두산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지역들로 북한 관광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여러분께 북한에 그럼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를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여러 많은 도가 있는데요. 서쪽에서부터 평안북도에서부터 평안남도, 황해남도,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순으로 바닷가에 어차피 이쪽에 관광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주요 교통 그 도로철도 또 공항들이 이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어떤 바닷가에 어떤 관광 자원들이 있는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안북도입니다.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 구간은 북한에서 비교적 섬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조개살이터라든지 철새들의 번식지가 보호구가 많은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염전이라든지 수산사업소나 또 바다 관련된 시설들이 많은 곳이고요. 뭐 철산이라든지 용천의 산성이라든지 곽산, 또 정주의 읍성이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경승지도 있는 곳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오시면 문덕에서 남포까지 이제 평안남도 구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염전이 많이 있고요. 수산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소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 자랑하는 서해 관문, 남포에 이 조차를 조정해서 배를 들어오게 만드는 서해 관문도 있습니다. 황해남도를 보시면 서해 관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와 마주한 한강 하구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지역도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섬이 좀 많은 지역인데요. 과일, 금산포, 용염, 몽금포 이런 여러 가지 바닷가 지역들이 있고 이쪽에서도 철새들이 이 섬에는 보통 사람들이 발길 닿지 않기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해주, 강령, 옹진, 배천, 연안 이쪽 구간에는 온천들도 꽤 있습니다.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강산이 있는 이 고성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통천과 원산까지 있습니다. 통천구역을 보시면 이 안에 육지에도 이 호수가 보이시죠?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이 동정호와 시중호 같은 이 호수 경관들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 경승지 표시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명사심리라든지 총석정, 삼일포 이런 좋은 경관들이 많이 있고 해수욕장 자원들도 많이 있는 공간입니다. 함경남도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동해안이 좀 더 구불구불하게 동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이 함경남도, 함경북도 구간이 긴데요. 함경남도 구간을 보시면 금야에서부터 정평, 함주, 흥남, 그리고 홍원, 신포, 수산사업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함경남도는 특히 북한에서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우리나라 바닷가도 그렇듯이 한국의 바닷가도 그렇듯이 보통 수산, 어촌이 발달한 곳은 경승지거나 해수욕장도 같이 잘 발달해 있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함경북도 구간은 이제 김책에서 나진까지의 구간입니다. 역시 이 구간에도 수산사업소들이 많이 있고 해수욕장들 그리고 온천도 발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관광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얼마나 관광객들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에는 보통 우리가 한국에 뭐 1,000만 명이 온다, 2,000만 명이 온다 하는 것들은 보통 방문자를 얘기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든지 우리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을 방문자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 방문자 통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 상품을 구매해서 북한에 들어가신 분들을 북한 관광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주로 가게 되고 그 외 서구권에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실 때는 아까 제가 변경 관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비자가 아니라 통행증을 가지고 그 가까운 구간을 가는 관광이 있고 정말 비자를 발급받아서 북한의 내륙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로 관광이 구분됩니다. 서구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40여 개 정도 관광 회사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비슷비슷한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건축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낚시, 골프, 원예, 항공, 서핑, 뭐 노동 체험, 민박 체험 등 다양한 소재의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긴 일정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8박 9일 일정과 10박 11일 일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정이 돼야 보통 이제 평양, 개성뿐만 아니라 동해안도 가보실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원산이나 칠보산이나 이런 곳들을 가는 구간들이 적혀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좀 흥미로운 상품 중에 하나는 북한에도 서핑 상품이 있습니다. 서핑 스쿨이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은 전체 뉴코리아 서프 앤 SUP 비기너 어드벤처라는 상품을 보시면 가운데 3박 4일 구간이 이 원산에 가서 시중나 이런 데서 스탠드업 패들보트를 타보고 서핑을 배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함흥에 마전 해수욕장에 가서 마전 서핑 스쿨에서 서핑을 제대로 배워보는 그런 흥미로운 상품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정이 된 경제개발구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죠. 30% 정도는 북중 접경 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주로 동서해안 바닷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관광에 특화된 경제개발구들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 관광이라고 했을 때, 어, 남북 관광은 15년 중단됐고, 그럼 그 이후는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 관광인데요. 단체로 우리가 개성이나 금강산에 가는 것이 좀 위험하고 법 절차적 여러 가지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중국이나 이제 서구권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개별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는 뭐 그런 것들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광과 한반도 관광, 북한 관광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애로사항들이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의 유치 가능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갈까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관광에서 억류되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의 억류 위험 요소, 그리고 어, 북한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다녀오게 되면 우리가 미국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스타 비자에 입국 제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미국을 편하게 가실 건가 아니면 북한을 한번 가볼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생기시겠죠. 이런 분들이 관광객이 유치되고 북한 관광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서 신변 안전 보장을 확답을 받고 북한을 갔었는데 이제 개별 관광을 가게 되면 방북증 대신 우리가 외국 사람들처럼 뭔가 이제 사증이라고 하는 비자와 같은 형태들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북한에 가서 억류된다든지,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국 당국이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 남북 간의 관광이 정치 군사적 문제와 분리돼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가서 어떤 일탈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의 문제. 그리고 현대아산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이 금강산 개성 관광의 독점권에 대해서 이 사업권을 어떻게 처리하고 개별 관광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예상만큼 유치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개별 관광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절차적인 해법과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남북 관광 협력에 대한 합의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관광은 경제 협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람 간의 오가는 사회 문화적인 교류 차원의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절차적인 해안들을 찾으면서 남북 관광과 한반도 관광과 북한 관광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